안녕하세요. 모히또바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 책을 읽어볼게요. 시작할게요. 이순신. 동쪽 하늘 높이 눈부신 해가 떠오른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은 마을 뒤편 야산에서 무리를 지어 전쟁놀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길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어 말했어요. 꼬마 녀석들 참으로 씩씩하게 노는구만. 안 그런가? 정말 훌륭한 군사들이 훈련하는 것 같군요. 그중 한 아이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어요. 자, 돌결 오랑캐를 무찌러라. 이제 겨우 10성가량 된 꼬마가 눈을 반짝이며 크게 외쳐대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주의하는 모습이 무척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훗날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영웅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어느덧 28살이 되자 이순신은 무과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날타기 시험이 시작되자 이순신이 탄 말은 번개처럼 앞서갔어요. 저 청년은 누구야? 이순신이라고 하는데 실력이 보통 아니야. 정말 대단한 솜씨로구먼. 그때 갑자기 누군가 외치는 소리들을 들었어요. 이순신이 말에서 떨어졌다. 열심히 달리던 말이 쓰러지면서 이순신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순신은 바로 일어났지만 다리가 부러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순신은 부러진 다리에 나무를 대어 단단히 묶은 뒤 다시 말을 타고 달렸어요. 사람들은 이순신의 용기에 감탄하며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어요. 이순신은 32살에 다시 무과 시험을 치러 급제하게 되었어요. 이순신은 동구비보의 권관이 되었어요. 아니, 동구비보의 성벽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이순신은 허물어져 가는 성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순신은 이곳의 군사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었지요. 뭐라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훈련을 시킨다고? 지금까지 있었던 장군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욕심만 채우고 떠날 테지 뭐. 안 그런가? 군사들은 이순신을 믿지 않고 비웃었어요. 이순신은 온 힘을 다해 군사들에게 호령했어요. 백성들을 대신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사들 임무이거늘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해이할 수가 있느냐? 이순신이 호통을 치자 군사들은 조금씩 달라지게 했어요. 이순신은 마을 군대를 강하게 훈련시켜 용맹한 군사를 기르는 데 힘썼어요. 그리하여 동구비보는 날로 튼튼해졌지요. 이순신은 전라도 수문만호로 벼슬이 오르게 됐어요. 이순신은 남쪽 해안 지방의 방비를 맡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즘 훈련이 고되어 병사들이 힘들어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모든 병사가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사옵니다. 쓱싹쓱싹 쓱싹쓱싹. 아니, 너희들은 대체 누구인데 곡을 아끼는 사람이 오동나무를 베고 있는 것이냐? 전라 좌수사께서 오동나무를 베우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라 좌수사 검은고를 만든다는 이유로 오동나무를 베우라는 것이었어요. 이순신은 병사들을 엄하게 꾸짖고는 되돌려 보냈어요. 하지만 이 일로는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에게 쫓겨나게 되었지요. 2583년 북쪽에 오랑캐의 여진족이 쳐들어왔어요. 임금님은 이용에게 저진족과 싸우도록 명령했어요. 전투에 필요한 인물이 있으면 말해주시옵소서. 이순신은 데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용은 망설이지 않고 임금님에게 이순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순신은 다시 한격의 북쪽의 권관으로 나아가 적의 우두머리를 사로잡는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순신의 공은 시기한 사람이 거짓 보고로 상을 타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지요. 어느 날 오랑캐 무리가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이순신은 앞장서서 싸우며 많은 적군들을 쓰러뜨렸어요. 이전에 적군들에게 사로잡혔던 백성들과 군인들을 찾아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순신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순신을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높은 벼슬에 오르기 전에 없애버려야 해. 그들은 이순신이 전쟁에서 크게 패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어요. 이 일이 이순신은 엄한 벌을 받고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몰린 이순신은 얼마 동안 조상의 무덤 옆에서 지내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지요. 그리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보내던 어느 날 이순신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순신의 뛰어난 무예와 굳은 마음씨를 알고 전라도 순찰사가 군관으로 추천했던 거예요. 이때도 이순신의 맡은 임무를 잘 해냈어요. 그 무렵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하, 이순신의 바다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유성룡이 나와서 임금에게 아뢰었었어요. 이순신은 전라자수사로 임명되었지요. 전라자수사는 전라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의 수군을 다스리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몇몇 신하들은 이순신이 전라자수사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이순신에게 갑자기 큰 벼슬을 내리는 건 옳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순신만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 두 번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전라자수사들 된 이순신은 군사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여 군량도 확보했어요. 어느 날 이순신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배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목수들에게 만들라고 했어요. 쓱싹쓱싹 뚝딱뚝딱 바닷가에서는 나무 켜는 소리와 못질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20년간 배를 만들어왔지만 이런 배는 처음 만들어보네. 정말 이게 배랍니까? 목수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웅성거렸지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꼭 거북 모양을 한 이상하게 생긴 배였어요. 이순신은 거북선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이런 배가 20공 해도 왜군 여정도는 걱정 없을 텐데. 그러다 어느 날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장군, 경상도 앞바다에서 왜군이 날뛰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방도 어서 적과 싸울 준비를 갖추시오. 이순신은 서슴지 않고 곧 싸울 준비를 했어요. 이때 경상도 지방에서는 왜군이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주총을 쏘는 왜군들에게 활로 맞서서 우리 군사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순신은 군사들 앞에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용감히 나가서 싸워야 한다. 승리하지 못하면 죽음만 있을 따름이다. 비겁하게 물러서는 자는 사정없이 베어버릴 것이다. 이순신은 각오는 대단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의 길이 빛날 승리의 막이 오르게 되었어요. 1592년 여수 앞바다에서는 80여 척의 배들이 일제를 돛을 올리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둥둥둥 출동을 알리는 우렁찬 북소리가 아침 바다 위로 둘러 펴졌어요. 마침내 때가 왔다. 죽기를 각오하고 정을 붙들러 나라의 충성을 다하라. 이순신의 힘찬 호령과 함께 함대는 위풍당당하게 나왔어요. 이순신의 함대가 들이닥치자 왜군들은 어쩔 줄 몰라하여 달아나기에 바빴어요. 이리하여 이순신의 함대에 적의 배를 단숨에 쳐부수었지요. 이순신은 계속해서 왜군을 물리쳤어요. 거북선은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싸울 때 계속 패하자 이순신을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일본의 장수 가토는 우리나라 조청이 첩자로 병들 들여보낸 뒤 그 탓을 이순신에게 돌린 것이었지요. 이순신을 시기하던 조정대신들도 한몫 거들었어요. 이순신이 정말 가토를 들여봤단 말이오.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이순신에게 벌을 내렸어요. 이순신은 죄인의 시대가 되어 억울하게 끌려갔어요. 장군, 이게 어일날
말도 무시마시지.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찌 이런 일. 수군과 백성들은 목놓아 울었어요. 이순신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서도 이순신의 말없이 책을 읽으며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했어요. 이순신은 목을 베어야 하옵니다. 신하들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러나 이순신을 아끼던 임금님은 그를 건율 장군의 부하로 백의종군하라고 명했어요. 이로써 이순신은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건율 장군이 있는 곳으로 가던 도중에 너무도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순신의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순신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파 크게 울부짖었지요. 그 후로도 괴군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 군대는 연이어 패하기만 했어요. 우리나라의 전함은 12척밖에 남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소통을 쳤어요. 아니, 우리 군대에도 훌륭한 장수가 한 명도 없단 말이오. 그러자 이 양복이 아뢰었어요. 전하,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쓰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은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어요. 장군님, 왜군이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왜군은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배를 가지고 왔어요. 왜군은 죽기를 각오하면서 살 것이요, 살기를 위해 도망치면 죽을 것이다. 자, 앞으로 돌제.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왜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바다 위에는 기쁜 함성이 울려 퍼졌지요. 왜군은 싸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죽자 자기 나라로 도망쳤어요. 돌아가는 왜군도 묵찔러야 한다. 이순신은 앞장서서 싸움을 지휘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날아온 탄환이 이순신의 겨드랑이에 정확히 박혀 말았어요. 지금 싸움이 한창인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지 마라. 이순신은 죽어가면서 나라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어요. 이때 이순신의 나이는 54세였어요. 왜군들은 이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모두 다 도망쳐버렸어요. 이로써 왜군과의 오랜 전투는 끝이 나게 되었어요. 나라를 위하여 온몸을 바쳤던 이순신!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 영원히 살았답니다. 이거는 거북선 모양,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에 보낸 옛집이라고요. 이건 거북선 모양 보이시죠? 충무공을 보인 성당이 여서 충민사고요. 이순신의 정승리이고 이순신이 쓰던 칼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고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 쓴 일기인 난중일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명량대첩지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순신이 임진왜란에 쓴 난중일기. 아까 자, 임진왜란 때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거 여기라고 하고요. 이순신의 동료 기리는 사당의 충남아사 현충사라고 하네요. 여기가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 시대사고요. 1545년 서울 권총통에서 태어났고 1576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동부피부의 공무원이 된.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서 한 30분 동안 놔둘게요. 20초 놔둘게요. 저희가 지금 바빠서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자, 끝났습니다. 이순신 책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뒤에는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물리친 성우 이순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을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보세요. 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안녕하세요. 몰토바입니다.